안녕하세요. 로넬입니다. 오늘은 아시안컵 1차전 필리핀전을 끝나고 나서 느낀 소감, 그다음에 어떻게 플레이가 될 건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총평. 첫 경기를 이긴 거에 대한 박수를 한 다음엔 약팀을 상대로 세밀함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경기 스타일을 변화시킬 다양한 카드가 있다. 라는 게 이번 1차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바고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를 이긴 것에 대한 칭찬. 첫 경기의 중요성. 모든 토너먼트 대회, 뭐 조별리그 이런 대회들은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 부담감을 다 이기고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담감을 감소할 거고요.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리핀이라고 동남아라고 하지만 귀화 선수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혼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남아 사람들보다는 좀 더 체격 조건이라든지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점을 하지 않고 득점을 해서 이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또 밀집 수비 대응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템백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고요. 크로스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엄청나게 우월한 신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그 밀집 수비를 깨는 데는 슈팅만 한 것이 없다. 황의조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 슈팅에 대한 골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세밀한 부정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밀집 수비에 대한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수 스타일에 대한 상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기가 끝나고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에 대해서 조금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부상으로, 구자철 선수는 이제 교체돼서 나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나중에 조금 토너먼트나 넘어갔을 때 일본, 이란 등 좀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분명히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의 메리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선수들과 호흡도 호흡이지만 안정적인 볼키핑과 공격을 이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약팀보다는 저희랑 비슷한 팀 아니면 상대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도전적으로 나오는 팀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함이 안 되면 굵직한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만들려고만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수비수가 당연히 공격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커트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요. 조금 도전적인 패스를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한 슈팅을 좀 했다라고 하면은 그 수비 라인을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아니면 그 라인이 너무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를 변화시킬 카드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봤고요.
과감한 플레이를 하는 이청용 선수와 황인범 선수. 이청용 선수야 어차피 옛날부터 유명했고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자기의 플레이를 못 찾았지만 이번에 독일 보움으로 가면서 자신의 이제 전성기 때 실력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황인범 선수. 솔직히 아시안 게임 경기를 보면서 정말 대성할 선수다. 엄청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느끼고 너무 잘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그 평가전이었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조금 많이 성장을 해야겠구나. 그 이유는 피지컬적이라든지 좀 약간 과감하게 이제 달려드는 수비를 할 때에는 아직 조금 불안한 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좀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 일본이나 이런 선수들에서 중간에 후반에 이제 조커 형태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선발 플레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라든지 예선전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와 일맥상통한 얘기로 이제 상대팀별 라인업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거의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에 거의 베스트 11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플레이 라인업이 짜진 것 같은데요. 근데 체력 분배 그리고 스타일상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성용 선수랑 구자철 선수는 조금 더 이제 강팀이나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골키핑이라든지 공격 전개가 좀 도전적으로 저희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수들이 좀 더 중요하고 이청용 선수야 어디를 갖다 놔도 맞는 선수 같고요. 조금 이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라든지 이번에 나상호 선수가 떨어지면서 들어왔던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 이승우 선수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봐와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러 가고 연령대별 선수도 보러 가고 하면서 정말 튀는 선수다 정말 잘하는 선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이제 베로나에서 자리를 못 잡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진짜 성장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아시안컵에 나오게 됐는데요. 꼭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만족할 수 있는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승이 목표. 그리고 하지만 지금 너무 오래됐죠. 우승을 한 지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편화된 해외 축구로 인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플레이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이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